안녕하십니까. DS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CPU 클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데 이어서 그 PWM 쪽 넘어가는 또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모든 인베디드 CPU 중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CPU 타이머라고 부르는 모듈이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2833은 CPU 타이머라고 부르는데 요새 예를 들어 TI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은 타이머라고 안 부르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이엔드 타이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마이컴에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실제로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타이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PWM 쪽 딱 넘어가려고 이게 보다 보니까는 실제 저희 연구실도 EPWM 혼자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CPU 타이머랑 같이 연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이머 부분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PWM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CPU 타이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다고는 했지만 실제 공부를 하면은 쉽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쉬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 강의는 CPU 타이머 012. 2833은 총 3개의 CPU 타이머가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특이하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TI사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슈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이걸로 전반적인 어떤 구성이 어떤지 한번 보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컨트롤 슈트를 띄워 놓으셨다면 디바이스에서 델피노 2833X를 고르시고 하부에 디바이스 유저 가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고 하는 요 챕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막 소리가 나는데 물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PDF를 읽어오고요. 다른 페리페럴 모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C2000 계열 매뉴얼은 각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CPU 타이머는 다른 모듈에 비해서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영역을 갖지 못하고 이게 시스템 앤 컨트롤이라고 되는 요 유저 가이드에 이렇게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문서가. 이게 이제 비교적 공부할 부분이 적기 때문인데 여하튼간에 위치는 여기에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타이머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각 또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3개의 타이머가 있고 각각 타이머에서 하나씩 인터럽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tint 0부터 tint 2까지 나오는데 각각의 타이머와 관련된 인터럽트는 고정 위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인터럽트 관련된 내용 보면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타이머도 있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은 타이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적절하게 골라 쓰셔야 돼요. CPU 타이머 구조는 요 55페이지에 피기어 31 요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마 요새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유저 가이드가 물론 C2000 계열처럼 쪼개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개의 문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C28 계열은
약간 작업하셨던 분이 좀 각각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래서 CPU 타이머 같은 경우는 다른 페리페럴 모듈에 비해서 설명도 좀 빈약하고 이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은 보통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과 관련된 동작은 그 타이머랑 카운터라는 동작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컴에서 타이머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간의 주기를 정하는 것. 네, 시간의 주기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킬로헤르츠 신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이제 타이머적인 기능인데 반대로 주기가 정해져 있다면 0에서부터 그 주기까지 값이 변하는 어떤 변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카운터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피겨 31을 보면 이게 딱 자세히 보시면 위에 타이머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밑에 프리스케일러 뭐 제목이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뒤에 카운터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능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타이머라는 글자가 들어간 애들은 어떤 수식어가 붙던 간에 그냥 어떤 상수값, 어떤 데이터 값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야.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위쪽에 두 개는 뭐냐면 뭐 타이머 디바이드 다운 뭐 피리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16비트 타이머 하나랑 32비트 타이머 하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밑에 뭐 프리스케일 카운터, 뭐 32비트 카운터 뭐 말이 막 붙어 있긴 한데 다른 수식어를 빼면 16비트 카운터, 32비트 카운터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 타이머는 최장 측정 가능한 시간의 주기가 이 위쪽에 보이는 16비트 타이머랑 32비트 타이머가 직렬 구조이기 때문에 최장 따지면 48비트 타이머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한 번에 이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CPU가 32비트 구조다 보니까 한 번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 32비트는 그냥 타이머 피리어드 밑에 32비트 카운터 이름을 얌전하게 붙여놓은 거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뭐 타이머 디바이드 다운 타이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프리스케일러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리스케일러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좋아 프리스케일러지 프리스케일러용 타이머입니다. 그냥 요 옆에 TDDRH, TDDR이라고 적힌 애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프리스케일 카운터입니다. 이게 각각 용어가 따로 써 있어가지고 약간 혼돈을 주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자료가 뭐 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CPU 타이머 부분만 좀 약간 설명이 살짝 어색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이런 구조고 하고 여기가 56페이지인데 피겨 32에 보시면 CPU 타이머 인터럽트 시그널 앤드 아웃풋 시그널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286X CPU는 나중에 아마 인터럽트 장 가면 설명이 있는데요. 인터럽트장? 여기 인터럽트가 있는데 인터럽트장 잠깐 볼까요? 그 인터럽트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인터럽트 말고 기타 인터럽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28335 레지스터 보면 중간중간에 뭐 리저브도 예약 영역 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CPU가 그 사용 가능한 자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탈로 합치면 14개인데
int 1부터 int 14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부에 쭉 보시면. 그래서 거의 40개 가까워요. 40개가 뭐야? 이게 한 250 몇 개 있으려나? 아, 이 뒤에 거는 참 익스펜션이네요. 아, 그러니까 한 31개까지 유저 1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중에 나오는 거는 인터럽트가 공유된 형태의 익스펜션, 페리페럴 인터럽트 익스펜션이라는 기능인데 걔는 뭐 좀 뭐랄까 약간 구조가 다르니까 그거 빼고, 그러니까 인터럽트 하나당 한 개의 인터럽트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0번부터 32번까지 한 36개 정도 인터럽트가 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안 쓰거나 잘 안 알려진 인터럽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리걸 오퍼레이션 인터럽트, NMI 인터럽트, 에뮬레이터 인터럽트, RTOS 인터럽트, 데이터 로깅 인터럽트,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 하고, 요거 빼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공부해야 될 거는 int 1부터 int 14인데, 여기 그 오른쪽에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CPU 타이머 1이랑 CPU 타이머 2는 13, 14번에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할당이 되어 있고, CPU 타이머 제로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여기 int 1에 있어요. int 1. 그래서 int 1을 보면 PI 그룹 1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쫙 보시면 PI 그룹 1을 쫙 보시면 그룹 1? 그룹 1 여기 있네요. 그룹 1 보시면 T int 제로라고 있죠. 요게 첫 번째 인터럽트 중에 7번째입니다. 이제 PI 기능은 향후에 설명드릴 테지만 우선은 CPU 타이머 인터럽트가 3개가 있구나.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해 못하신다 하더라도 타이머는 3개가 있고, CPU 타이머는 실제로 거의 30 몇 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 뭐 공식적으로 3개를 쓰고 있다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요 그림이 이해 가실 거예요. 피겨 32의 그림이 int 13, int 14를 CPU 타이머가 쓰고 있고요. CPU 타이머 제로는 PI 이 기능을 통해서 int 1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뭐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름이 막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타이머 3개는 구조는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16비트 32비트 구조에서 앞쪽 16비트가 그 프리스케일이라는 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프리스케일 레지스터 안에 보시면 뭐 타이머 디바이드 다운 타이머랑 프리스케일 카운터랑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타이머 제로에 보시면 타이머 제로 피리어드는 이제 우리 32비트 타이머고, 타이머 제로 TCR 카운터는 카운터란다. 죄송합니다. TIM. 여기서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안에 TIM이라고 붙여놓는 바람에 약간 이게 이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마음에 안 들고 있죠. 근데 도대체 TIM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여튼간에 이거 레지스터 이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그 TCR이 카운터 레지스터가 아닙니다. 이게 컨트롤 레지스터고, 카운터 레지스터는 TIM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이름 매치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정확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약간 혼선을 주긴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뒤에 쭉 오시면 이게 여튼간에 32비트 타이머다. 여기가 TIM에서 타이머 레지스터고요. 16비트씩 쪼개져 있네요. 이게 로우랑 하이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피리어드. 이거 이게 카운터 레지스터였네요. 이게 이름이 틀리니까 보고선 헷갈려져도요. 이게 TIM이랑 TIMH는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증감이나 감소가 생기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터라고 했던 기능이고, 여기에서는 피리어드 이거를 타이머
mo PRD라는 레지스터로 해서 CPU 타이머 피리어드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PRD랑 PRDH 16, 16 나눠서 총 32비트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어 레지스터는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프리스케일러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8비트, 8비트. 또 밑에 8비트, 8비트. 그래서 총 16비트고, 여하튼 간에 TDR-H가 프리스케일러의 타이머 레지스터고요. 이 앞에 PSC-H라고 적혀 있는 게 프리스케일의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구조랑 명명법이 아름답진 않아요, 솔직하게. 뭐 그래도 뭐 설명 들으시면은 뭐 좀 아시겠죠. 이렇게 좀 뭔가 이해가 될 것만 같죠. 그래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 설명을 할게요. CPU 타이머는 3개가 있고요. CPU 인터럽트가 한 30 몇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씁니다. 그 3개는 int1, int13, int14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int1 같은 경우는 CPU 타이머 제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인터럽트랑 혼용 이렇게 공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 공용 순서 중에서는 7번째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제외한 내가 사용 가능한 인터럽트 자원 중에서 순위가 5번인가 7번인가 이거 꽤 높아요. 그리고 CPU 타이머의 내부 자원은 이렇게 32비트 타이머와 카운터, 프리스케일러라고 불리는 16비트 타이머와 카운터로 되어 있어요. 레지스터 이름이 탁탁 바로 연상이 되도록 맞지는 않지만 가끔 뭐 TI도 이래야지 맛이죠. 뭐 이런 것도 뭐 찾다 보면 재밌는데, 여하튼간에 요 레지스터 이름이 좀 이게 맞지는 않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억해야 할 거는 타이머라고 들어간 애들은 어떤 주기의 피리어드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다 하고, 카운터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한 피리어드 정보가 밑으로 싹 로드가 되면 걔를 이 어떤 클럭 소스를 가지고 막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값이 증가하거나 값이 빠지거나. 보통은 요 매뉴얼에서는 그 바로우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리어드 값이 딱 로드가 되면 그 값에서부터 마이너스씩 하는 겁니다. 매번 클럭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매번 까고 값을 까서 그 값이 1에서 0,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인터럽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16비트 동작을 설명을 하면 16비트 타이머, 그러니까 TDDRH, TDDR 총 16비트예요. 이 레지스터 값이 밑에 프리스케일러 카운터로 로드가 되면 걔는 이 왼쪽에 보이는 소스 클럭이 들어오면서 바로우가 됩니다. 하나씩 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스케일러라는 용어가 붙은 것 같은데, 얘가 값이 까져요. 값이 까지다가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에 얘가 또 옆쪽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카운터 값에 영향을 주는데, 카운터가 이제 예를 들어 0이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1이 될 때 인터럽트 한번 생기고 이 위에 있는 PRD 값이 카운터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카운터, 그러니까 그 타이머 피리어드 값에서부터 그 바로우를 하는 겁니다. 카운터가. 그래서 이렇게 그 순서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어떤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왼쪽 소스, 보통 CPU 타이머는 그 시스클럭 아웃을 기준으로 써요. 이 TCR.4는 뭐 쓰는 걸 못 봤네요. 제 경험상은. 여기서는 여하튼간에 시스클럭 아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시스클럭 아웃은 CPU 클럭이랑 같은 속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CPU 인터럽트 처리 속도가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CPU 타이머가 움직일 수도 있고, 보통 일상적인 아니면 RTOS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제어 루프를 돌리는 1kHz나 10kHz 주기를 생성하기에도 좋고요. 뭐 작정하고 쓰면 2에 48승 카운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계산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몇 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럽트 한번 생기려면 10몇 초였나? 아직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 이것도 뭐 엄한 짓 할 때나 계산해 보지 뭐 또 설명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간에 시스 클럭 아웃 주기 곱하기 2에 48 하면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 꽤 긴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수십 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그냥 계산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CPU 타이머고 이러한 자료가 바로 컨트롤 슈트에 있어요 이미. 아까 저번에 CPU 클럭 부분도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제가 컨트롤 슈트 활용하는 부분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 먼저 오늘은 컨트롤 슈트에 이 유저 가이드라는 거를 써서 이 CPU 클럭 어디지?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챕터를 좀 뒤적여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고요.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 컨트롤 슈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신다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요새 있는 문제가 다른 거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걔는 이런 툴이 없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또 회사마다 또 툴도 틀릴 텐데. 그러니까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료 찾기도 힘들고 이그젠플도 이게 다 터져 있으니까 웹상에 그런 거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TISC 2000 같은 경우는 이 툴이 아주 유용하고요.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워포인트를 키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76인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장표는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료 보실 때랑 또 강의 들으실 때랑 또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공유 받으실 때 자료가 약간씩 수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277페이지고 우선은 CPU 타이머 012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그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주기 설정하는 방법, 기타 인터럽트와 시언어 문법에 대한 설명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슈트를 잘 쓰십시오 라는 조언이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279페이지를 보시면 CPU 타이머는 우선 타이머가 뭔지 알아야 되고 카운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타이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리 어떤 시간을 이렇게 딱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스탑워치랑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몇 초 아니면 예를 들어 몇 헤르츠 이렇게 어떤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주기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의 타이머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시간의 주기값을 저장하는 그 저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주파수 혹은 주기의 시간 정보를 갖고 있는 장소, 레지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카운터는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쭉 지가 갖는 거예요. 쭉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대표적으로 시계죠. 시계 혼자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이컴에서 카운터라고 적힌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값이 들어오면 0으로 쭉 감소하는 애들. 혹은 반대로 0에서부터 어떤 값까지 증가하는 애들. 증가하다가 그 값에 다다르면 다시 0으로 와서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어떤 값을 세는 기능,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기능이 있는 레지스터를 보통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학부생 대상으로 설명하다 보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그런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게 말을 하나 더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주기값 같은 거를 결정할 때는 그 타이머라는 레지스터랑 관련이 있고요. 그 실제로 어떤 동작,
어떤 그 주기대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애들은 대부분 카운터예요. 그래서 클럭이 들어오면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그래서 레지스터 이름에 그 카운터라고 이렇게 있으면 아 얘는 클럭이 들어오면 바뀌는 애구나. 뭐 그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별 레지스터 변수의 의미가 뭐지? 감소 증가하는 가변 레지스터입니다. 제가 아니 용어가 틀렸네요.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이제부터 또 한 가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CPU 클럭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 많은 함수들은 대부분 각각의 페리페럴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28335의 인터럽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설명하고 가면은 너무 앞쪽에서 진을 빼기 때문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쓰신다고 가정하고 오늘은 그 CPU 타이머 설정과 관련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거 강의 이제 들으시면 이 앞쪽에 있는 것들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설명 들으시면 아 얘가 이런 구조구나라고 이게 이해하실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드린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 빨간색 세 줄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빨간색 세 줄. 그래서 오늘은 그 CPU 타이머 2를 설정하는 부분을 쓰거든요. 뭐 CPU 타이머 2 가장 느리다고 하던가는 인터럽트 순위가 가장 낮은데 왜 쓰냐? 순위가 낮아서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인터럽트 부분은 인터럽트 챕터에서 따로 설명할 건데 우리가 보통 EPWM이랑 뭐 예를 들어 캔이나 뭐 통신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지? AD 컨버전 하는 인터럽트를 쓰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CPU 타이머는 그 아까 나와 있듯이 그 운영 체제를 구동하는 어떤 기반 시간 자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그러니까 리얼타임용 목적으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걔네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쪽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우리가 보통 저 네스티드 인터럽트 구조라고 또 용어를 설명하면 복잡해진데 다중 인터럽트 구조인 경우라면 또 이제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또 다중 인터럽트 구조가 되더라도 뭐냐면 CPU 타이머가 막 동작하다가 PWM 인터럽트가 실행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PWM 인터럽트한테 그 CPU 타이머 인터럽트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실시간 중요한 개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CPU 타이머 2 써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지? 라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순위가 낮아서 좀 더 중요한 코드한테 자기의 자원을 양보해 준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28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init CPU 타이머라는 함수인데 CPU 타이머 초기화하는 함수예요. 보시면 함수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함수의 인자, 매개 변수도 보이드고요, 리턴 값도 보이드라서 아무런 입출력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자기 거 초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CPU 자원 같은 경우는 약간 CPU 타이머가 특이한 약간 구조인데 예를 들어 PWM 같은 경우는 ADC는 그 하드웨어 자원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CPU 타이머만 약간 좀 부수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터럽트 카운터 같은 거. 아니면은 다음에 또 나오는데 무슨 카운터 값 정보 같은 거, 추가적인 저장 정보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얘의 용도가 어떤 아주 전용 페리페럴을 위한 특수한 용도가 아니라 용도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약간 좀 시스템 공용 자원으로서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CPU 타이머 레지스터나 변수로 있는 게 아닌데 약간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색깔도 있어야 되네. 네, 인터럽트 카운터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좀 보면은 이거 컨트롤 수준에 없던 건데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예전에 분할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CPU 타이머 레지스터는요, 그 전용 그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거를 레지스터 정보만 따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레지스터 정보만 따로 쓰고 여기다가는 약간 유저 데이터 이거를 포함해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 포맷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가 약간 좀 틀려요. 일반적인 페리페럴용 그 선언에 비해서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요 화면에 CPU 타이머 0 레그를 직접 제어하거나 얘네들을 직접 쓸 텐데 걔네들 정보를 또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이용하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놓고 있고 걔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어떤 유저 데이터 그는 우리가 시스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랑 함께 묶어놨다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좀 특이하다, 특수하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몇 소리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시어너 문법으로 아시니까 요 앞에 엔드 기호는 그 어떤 변수의 주소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CPU 타이머 원래 제로 레그에는 인터럽트 카운트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 정보 두 개를 묶으려다 보니 묶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어떤 정보로 묶으려다 보니 이렇게 주소값 제어를 또 포인터처럼 써서 포인터처럼이 아니라 포인터를 써서 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어노의 포인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지만 이 주소 연산자랑 포인터 개념은 따로 공부를 이제 또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어너 같은 경우는 뭐를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어너 문법이요. 중간중간에 산발적으로 나오고요. 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제가 따로 적어놓긴 한 건데 그 스트럭처 변수 선언은 이렇게 스트럭처라는 예약어 쓰고 뒤에다가 스트럭처 구조체 이름을 쓰시면 돼요. 요게 스트럭처 구조체 변수 타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unsigned int 플로트처럼 어떤 변수형 이름이 되는 거죠. 변수형을 선언하는 거고 이 앞에 게 이 뒤에 있는 거는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타입 네임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베리어블 네임은 구조체 변수가 되는 거죠. 이 뒤에 거는 하고 뭐 구조체 멤버들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시어노에서 구조체 스트럭처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런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새 와서 깨닫는 건데 구조체 스트럭처 다음에 선언되는 단어는 구조체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조체 타입. 요게 예를 대표적으로 플로트처럼 어떤 데이터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은 실제 변수인 거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서
요게 이 하단부에 있는 정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베디드 페리페럴 모듈이에요. 그 아까 전에 컨트롤 슈트에서 보셨던 프리스케일러와 관련된 부분 하고 CPU 타이머와 관련된 부분, 제어 소자랑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CPU 타이머만 특수 예외로 이렇게 그 CPU 타이머 레그라는 구조체를 또 하나의 구조체로 묶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인터럽트 카운터 CPU 프리퀀시 인 메가헤르츠 피리어드 인 마이크로세크라는 변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컨트롤 슈트에 레지스터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TI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변수입니다. 근데 뭐 사용자 편의라고는 하지만 TI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우리는 뭐 토달지 않습니다. TI에서 만들라고 줬는데 그거 써야지 뭐 걷다가 토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CPU 타이머 변수형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변수명은 CPU 타이머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특수한 구조로 쓰고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CPU 타이머.h에 있어요. 한번 추적해보는 것도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283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284페이지고요. 약간 재미는 없는데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C 언어 구조가 하드웨어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글로벌 베리어블 def.c예요. 그 프로그래머로 선언되어 있어요. CPU 타이머 제로는 CPU 타이머 제로 파일이라는 섹션에 할당한다. 하고 바이어틀 스트럭처 CPU 타이머 레그는 CPU 타이머 제로 레고다 해서 얘는 그 내부 CPU 내부 지적 변수를 잡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의 하드웨어 맵이 잡혀 있다라고 선언한 거죠. 실제로 CPU 타이머 제로 레그는 이렇게 밑에 쭉 오면 링커 파일, 그러니까 여기 DSP 2833X 헤더 nonbios.cmd라는 링커 커맨드 파일에 CPU 타이머 제로라는 섹션에 할당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기 메모리 파트라서 제가 여기 안 보이는 건데 밑에 보시면 섹션 파트인가? 거기에 선언돼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28335의 변수는 다 28335 내부 메모리에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설명을 해놨네요, 제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섹션이라는 파트에 CPU 타이머용 레그 파일에 이렇게 그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CPU 타이머는 000C00에 할당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뭐 확인 차원에서 컨트롤 슈트 어디 갔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또 공부하시라고.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슈트의 유저 가이드 그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 유저 가이드인데 여기 보시면 타이머 제로 TIM 레지스터가요. 시작 번지가 0x0C00 돼 있죠. 앞에 이게 너무 길어서 잘랐나 봐요. 여기 뒤에 것만 있는데 여기 0C00이고요. 17까지 쭉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뭐 전체적으로는 2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이머 제로만 보면 16비트로 8개가 할당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8개라고 워드 단위로 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CPU에서 워드라고 한 거는 16비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2833은 우연히 워드라는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인 데이터형을 의미하는 워드랑 같아서 혼돈을 일으키긴 하지만 CPU의 워드는 CPU가 처리 가능한 최대 데이터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데이터형 워드는 unsigned int 16 정도가 되겠네요. unsigned는 아니고 int 16비트 정수 정도를 워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PU가 처리하는 워드라는 정보랑 그 워드형 데이터는 서로 다른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뭐 CPU 타이머가 쓰는 클럭 소스는 시스 클럭 아웃이라는 신호랑 그 TCR 뭐 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CPU 타이머는 대부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가장 빠른 시스템 클럭 아웃 신호 기준으로 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드렸고, 우리는 시스 클럭 아웃이 CPU 타이머의 근간 소스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가 프루스케일, 이 뒤에가 CPU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넘겨서 287페이지.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름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좀 이게 매칭이 안 되긴 하긴 했는데 프리스케일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위에 16비트 타이머 디바이드 다운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16 프리스케일러용 타이머 위에 게 TDDRH, TDDR 뭐 이름 레지스터 이름이 두 개라서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하지만 각각 8비트짜리예요. 하고 밑에는 16비트 프리스케일 카운터. 그래서 8비트씩 두 개 묶고 16비트.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시면 요런 레지스터가 3개가 있죠. 아까 컨트롤 슈트에서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해당 자료의 위치나 보시는 방법은 컨트롤 슈트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289페이지 같네요. 예, 9페이지에서 이게 이제 말 보면 말 어렵게 되어 있는데 프리스케일러는요. 이 타이머 값이 이렇게 오면은요. 그 값에서 마이너스 1씩 까요. 마이너스 1씩 바로 하면서 0이 되면 그 어떤 동작 신호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TDDR은 프리스케일러의 타이머 값이 저장되는 곳.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은 되게 쉬운데, 그죠? 네.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득도가 옵니다. 딱, 이게 그거지 하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CPU 타이머라고 부르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인데요. 말이 복잡하진 않지만 위에서 30비트 타이머가 있고 밑에 30비트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머는 어떤 신호의 주기값 조정하는 데요. 사실 용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32비트 피리어드 타이머라고 하던가 32비트 가로 열고 피리어드 가로 닫고 타이머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하고 명확한데 뭐 용어 선정이 썩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지만은 간단한 게 좋은 거잖아요. 외우기 좋고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내가 시각적으로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딱 알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레지스터 이름 장명법이 우선 실패해요. 계속 이거 때문에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예상이 되다시피 요 위에 거는 32비트 주기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값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설정한 값이 있는 거고 그 값이 밑으로 로드가 되면 밑에 있는 카운터에서는 계속 이 앞에서 프리스케일러에서 온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마이너스 1씩 까는 거죠. 마이너스 1씩 계속 까다가 맨 마지막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때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프리스케일러나 CPU 타이머에 예를 들어 주기를 10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100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99를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99에서 0까지 간 다음에 0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게 아니라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인터럽트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플러스 1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기값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역시 291페이지 마찬가지로 컨트롤 슈트에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인가? 거기 유저 가이드에 타이머 관련된 위치가 나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상세하게 정보 여기
PRD, PRDH 이 두 개 이제 합쳐가지고 총 16비트, 16비트란다. 각각 16비트 레지스터를 합쳐서 32비트가 되고 여기는 타이머죠. 네,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CPU 타이머 피리어드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피리어드를 저장하는 타이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293페이지인데 이제 그 총괄적인 설명. 메인 클럭 입력이 있으면 요게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소스가 되는 거고 요 앞에 프리스케일러 부분에서 타이머와 카운터가 합쳐져서 프리스케일러로 동작을 한다 하면은 프리스케일러가 옆쪽에 있는 32비트 또 타이머와 카운터를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CPU 타이머로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제 크게 프로그램 짜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94페이지인데요.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CPU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하면은 프로그램만 공부해서는 그 어떤 그 공부하시는 어떤 마이컴이나 CPU나 어떤 기능에 대한 뭐지 이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알고 쓴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어떤 회사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 뭐 ST사다라고 치면 ST사에서 뭔가 CPU를 쓰려면요. 그 CPU에 대한 공부를 약간 병행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레지스터를 왜 쓰는지, 이 비트는 왜 1이 돼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매칭이. 그래서 CPU 타이머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긴 하지만 얘를 내가 정확히 알고 쓴다는 개념에서 그 각 회사들은 뭐 인피니언이든 프리스케일이든 TI든 그 자기 자사 제품에 대한 유저 가이드 상세 매뉴얼을 줘요. 하니까 그 데이터 시트나 상세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처음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CPU 타이머를 쓰겠다 하면은 CPU 타이머를 공부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병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되게 시간은 걸리지만 쓸 때마다 내가 이거를 알고 쓰는구나라는 개념이 딱 온다는 거죠. 하고 완전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프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294페이지고요. 이제 그 초기값인데요. 우선은 PRD랑 여기 뭐뭐 PRD 뭐뭐 P TPR은 초기값으로 이렇게 놓네요. 뭐 얘기가 길긴 한데 이거 두 개는 합쳐야 되는데 인터럽트 그렇죠.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 앞쪽에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 시스클럭을 온오프 하는 기능은 뭐 TCR4가 하긴 하는데 이게 풀이런 상태가 아닌가? 근데 제가 지금 레지스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오면 뭐 잘못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냥 최대로 가장 큰 값, 기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D는 32비트. 아까 그 내부 모듈 다이어그램 씬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던 32비트 타이머고요. 밑에 있는 TPRH는 프리스케일러의 타이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실제 코드는 이걸로 쓰는데 프리스케일러 기능을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냥 0이기 때문에 클럭 하나만 들어와도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프리스케일러는 0으로 맞춰놓고 32비트 데이터를 조작해서 32비트 타이머처럼 쓰는 거죠. 그런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294페이지가. 그 다음에 넘기면 내가 여기 제어 뭐 이렇게 이걸 왜 놨지? 뭐 이건 물음표는 이건 느낌표 물음표니까 제어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TSS랑 TRB는 다음에
아, 레지스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값을 넣음으로써 제어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한 칸씩 밀린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좀 수정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미처 모르고 썼네요, 제가. 그래서 295페이지는 이렇게 넘기고, 이게, 학부 대상이라서 중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쉬는 시간에 설명한다고 했던 건데, 뭐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그 C 언어나 인베디드 프로그램 짜시면 힙이나 스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힙이랑 약간 스택은 틀려요, 개념이. 힙은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피지컬 메모리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메모리를 매니지하는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 언어 문법 중에선 그 말록 혹은 풀이라고 해서 그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할당하면 이 함수들을 쓰면 힙 메모리 영역을 쓰는 겁니다. C 언어에서. 하고 스택은 문법이자 하드웨어적인 구조로 잡혀 있는 건데 그 C 언어 그 시스템, 그러니까 C 언어라는 구조 자체가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인텔 거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죠. 인텔은 아예 스택 세그먼트, 스택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TI도 똑같이 있어요. 스택 포인터라는 게. 그래서 이게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예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좀 약간 애매모호한데 이게 제가 TI는 스택 세그먼트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솔직하게. 인텔은 스택 세그먼트가 있고 스택 포인터가 있었는데 TI는 스택 세그먼트는 없어요. 그냥 다 메모리고 스택 포인터만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냐면 반혼합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택 메모리라는 걸로 전용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없지만 스택 포인터라는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에요. TI는. 하고 힙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입니다. 힙은 그거는 C 언어에서 C 언어가 그냥 구현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넘겨서 제어하는 신호들이죠. 리셋은 하드웨어 리셋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머 리로드는 여기에 지금 그거가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 0에서 마이너스 1로 되면 이렇게 다시 타이머 값을 로드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제어하는 게 여기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날아가요. 리로드 하라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예. 아이고 이게 시간이 제가 10시 20분이네.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강좌라서요. 중간에 좀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구실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끝나고 또 연이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 몇 페이지 정도 남았냐면요. 레지스터, 인터럽트, 코드. 짧게는 안 끝나겠네요. 저기 어차피 기니까 제가 요거 끝나고 와서 설명하는 걸로 297, 8 298페이지부터 297부터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아이고 이 제어 그러니까는 CPU 타이머용 제어 신호들이 뭐가 있고 걔네들 레지스터가 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